자,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세금 얘기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죠? 소문도 무성하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라는 뜨거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떠도는 팩트와 허구를 싹 걷어내고 실제 데이터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이 질문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거 완전 폐지된다면서요? 그럼 내세금도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최근 윤종호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정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혜택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불길처럼 번졌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식적으로 딱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유지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입장은 혜택의 완전한 폐지가 아닙니다. 의원의 법안 발의가 있었을 뿐 정부 차원에서는 폐지가 아니라 제도를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게 재검토하는 단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첫 번째 섹션, 장특공제 파헤치기입니다. 복잡한 세금 용어,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일명 장특공제라는 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 차익, 즉 이익을 봤을 때 그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화끈하게 깎아주는 제도죠. 지금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단순히 집을 보유만 해도 40%,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까지 하면 추가로 40%를 받아서 무려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제안되는 개편의 핵심 방향성은 뭘까요? 살지도 않으면서 비거주 상태로 보유만 하는 사람들의 혜택은 대폭 줄이고 실제 그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의 룰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섹션 정책과 시장의 반응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볼 차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올해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곧 끝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에 매물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월이 되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왜냐고요? 바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숫자로 보는 부동산 시장. 자, 이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짜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려 46%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3일 기점 이후로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이른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46%나 급증했어요. 물건이 이렇게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 끝없이 치솟던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책당국에서는 주택시장 흐름상 고가 아파트 가격이 먼저 하락세로 전환된 것은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던 3월 한 달간 다주택자들이 던진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작년보다 32%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들을 대체 누가 다 샀을까요? 놀랍게도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물건들을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들이 쏙쏙 흡수한 겁니다.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게 이 숫자 하나로 명확히 증명되는 순간이죠.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 과연 5월 9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시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당연히 유예 기간이 딱 끝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또 예전처럼 집값 널뛰기 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하지만 정책당국은 선을 긋습니다. 2021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지금은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세운 다중방어막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촘촘한 대출 규제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걸 차단합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제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밀어붙여서 투기 수요는 억누르고 실거주 공급은 늘리겠다는 아주 뚜렷한 청사진입니다. 자, 대출과 거래를 꽉 묶어버린 강력한 규제, 6만 호의 새로운 공급, 그리고 투기가 아닌 진짜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세제의 거대한 체질 개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다음 부동산 트렌드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3월 시장에 대거 뛰어든 무려 73%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새로운 시장의 굳건한 지지선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숫자와 정책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